제가 이제 이 드론 사업을 이제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이제 무인헬기용으로 이제 수조작 약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농협에서랑 미팅해본 농협에서 항상 원예작물용 전용 약제를 드론으로 개발하고 있다. 근데 등록하는 너무 오래 걸린다 말씀하시는데, 혹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원예나 밭작물에 쓸 수 있는 드론 전용 약제가 많이 나왔나요?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현재 나와 있는 전용 약제만으로 드론 방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작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추라든가, 그렇죠. 뭐 감자, 예, 예. 고구마, 뭐 배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드론 방제 약이 나와 있거나 또는 조금 요령을 쓰면은 다 방제가 그렇죠. 드론으로 가능한 시기란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뭐 파, 대파 같은 마늘 같은 것도 경우도 뿌리고 있고, 마늘밭도 뿌리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렇구나. 근데 단순히 약이 잘 드는 걸 떠나서 혹시 드론으로 뿌렸을 때 뭐 꽃이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적응으로 한다든가,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꽃이 있으면 조금 높이 비행하거나 아무래도 좀 높이 비행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2년 전쯤, 3년 전쯤부터 이제 PLS 제도가 시행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작물에 써야 되는 농약이 다른 작물에서 검출이 되면은 요거를 출하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드론으로 방제하면은 비산 관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제하는 거가 관행 방제도 있을 것이고 광역 살포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제 방법에 비해서 드론이 혹시 PLS 제도 하에서 비산에서 혹시 유리한가요? 글쎄요, 그거는 자연 조건에 따라서 틀린다고 봐요.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바람만 안 분다면은 그 비산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방제할 때 아침이나 저녁에 뿌려서 바람이 없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비행할 때는 그렇죠. 약이 옆으로 나가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것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약이 날릴 뿐만 아니라 약이 날림으로 인해서 약효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안 뿌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방제단이나 아니면 외부 인사에게 방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리 가장 어려운 점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방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인데, 네. 우리가 사실 방제하기 제일 좋은 시간은 바람이 안 부는 해 뜨자마자부터 한 9시 정도까지가 가장 그렇죠.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방제 효과도 좋고 약 옆에 날리지 않을 거고, 저녁 시간은 거꾸로 한 6시나 5시 정도부터 한 해 진력까지 정도가 권장되는 시간인가요? 그렇죠. 지금 해가 떠가지고 그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승기류가 생겨요. 이렇게 올라가는 아래서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한 10시 이후가 되면 그게 점점 세집니다. 그러면은 드론에서 약을 살포를 하는데 상승기류에 의해서 약이 위로 날아가게 돼서 원하는 만큼의 약이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간다. 그렇죠. 조금만 가는 물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아래서 위로 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살살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날리는 거죠, 위쪽으로. 그래서 외부에다가 방제를 맡기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못 뿌려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자가 드론을 구매하셔가지고 그렇죠.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싶으신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드론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지적도 방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원하는 지적도 위에서 버튼만으로 방제해주니까 자가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시간이 살포하는 시간이 방제 시간. 적어도 이제 뭐 이상적인 거는 10시 이전에 약제 살포가 끝나야 되고, 뭐 시작 오후에는 한 4시 이후에부터 살포를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만큼의 약효를 얻을 수 있지. 그 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항공방제 초기에 이거 효과 없다고 말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무시하고 낮에 뿌려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그 상승기류가 생기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뿌리면, 생각하지 않고 뿌리면 이 약효가 반감되는 거죠. 날아가니까. 허공으로. 혹시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이 증발돼 버리거나 그래서 약해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진 않는데, 약이 입에 묻어서 마를 정도 되면 상승기류도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방제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관행적으로 뿌려도 아침하고 저녁 때 뿌리지 한낮에 뿌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걸 다
농사짓는 농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드론이라고 해서 어차피 드론도 약 뿌리는 기계인데 전문기의 일종인데 그거를 특별히 뭐 낮에 뿌릴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드론으로 이제 뿌릴 수 있는 거 대체적으로 이제 작물 보호제라고 부르는 농약이 있고 그리고 비료가 있고 제초제 등이 있는데 비료 중에서 수소자 무거름 또는 이삭그름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액체 비료를 드론으로 뿌리고자 하면은 뭘 뿌려야 좋은지 그리고 농약사에서 이제 가끔 드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드론으로 비료를 뿌린다 말씀하시면은 다 액제만 추천해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액제로 뿌릴 수 있는 비료들은 뭐가 있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액제 비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규산으로 되어 있는 그 도곡방중 그 액체 비료도 있고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있고 지금 그것도 역시 많이 그 항공방제할 수 있는 약재로 등록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액체 비료가 많이 등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 개발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그 우리 농약사에 가서 물어보면 아마 그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액체 흔히 비료가 이제 있을 고객님께서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가 액체 비료는 일반적으로 뿌린 입제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입제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무래도 입제 비료 같은 경우에는 땅에 떨어져서 뿌리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비료들이 많이 있는데 액체 비료를 뿌리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이렇게 지속성이 있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수자부로 이제 할 때 이항기를 가지고 이항을 할 때 그때 지연 녹는 비료를 이제 같이 썰구지 않습니까? 사실? 네, 완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 예, 그런 걸 사용하면은 이제 고객님에 따라서 이제 완효성 비료만 넣고 첫 번째 방제 약을 칠 때까지는 딱히 비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지금 분들이 현재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완효성 비료가 녹는 이 시기가 있는데 네. 가끔 나는 그래도 좀 더 작물 잘 키우고 싶다면은 혹시 첫 번째 방제하기 전에 추가로 뭘 뿌리면은 완효성 비료를 뿌린 거 동시에 뭘 뿌리면 좋을까요? 아미노산 같은 거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액체 비료는 개화를 잘 시키게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게 어떤 것은 약간 이게 풋풋하게 하는 그런 비료도 있다 하던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보통 2번씩 약을 주니까 첫 번째는 생육에 그 도움을 주는 액체 비료를 쓰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결실에 도움을 주는 액체 비료를 쓰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딱히 비료를 따로 뿌릴 필요는 없고 약을 그렇죠. 뿌릴 때 같이 뿌리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네. 약재랑 비료랑 섞어서 뿌리게 되면은 어쩔 때는 이제 뭐 굳기도 하고 풀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어떤 걸 주의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거의 항공용으로 나와 있는 그 약재들은 거의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규산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액상 비료들이 가끔씩 침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공방제용 약재를 쓰면은 어떤 비료를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테스트 물론 미리 해봐야겠지만 예, 아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침전만 생기지 않으면 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적 있어요. 제가 이제 고객님하고 시연사 갔는데 어떤 약재랑 제가 뭔지 몰라요. 어떤 약재랑 어떤 비료 타는데 애가 딱 굳어가지고 그냥 젤리처럼 돼버린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그거는 규소랑 관계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면 그렇죠. 이제 산도가 안 맞다거나 알파이어가 산성하고 만났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젤로화된다고 이렇게 걸쭉해져 버리는 네. 현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약재를 쓰실 때 뭐 액상 비료하고 그거 뭐 이렇게 일부 섞어가지고 써보시고 미리 통에다가 좀 담가 나오시고 통에다가 섞어놓고 한 20-30분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네, 잠깐이면 잠깐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해보고 잘 되면 그때부터 그 섞어서 쓰시면 네, 모르는 약재일 경우는 농약사에서 그런 약재를 추천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액체 비료 얘기를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액체 비료를 사용하면은 이제 액체 비료만 사용했을 때 혹시 노즐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원재료나 제형의 종류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어떤 액체 비료는 드론에 사용하면 안 된다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의 액상 비료들은 물에 희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별로 그런 염려는 없는데
규산이 항상 문제예요. 규산. 그러니까 단독으로 치더라도 규산이 들어가 있는 비료 같은 그렇죠. 경우는 특히 네.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규산은 쉽게 얘기하면 모래니까. 모래, 네. 모래니까 막힐 수 있다. 네, 네. 그게 결정이 되면 그게 노즐을 막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규산은 이렇게 농약하고 섞었을 때도 그 좀 주의를 해서 써야 되는 액상 비료고. 규산은 농약을 섞었을 때 굳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 수 질량이 있지만 생기거나. 단독으로 쓰다도 문제 생깁니다. 규산이 들어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네, 네. 규산 약재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규산을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산이 들어있는 약재가 똑같은 효과가 나는 규산이 없는 약재도 있나요? 아니면 규산이 대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규산은 주로 도복 방지용으로 쓰는 건데 네. 규산을 대체할 수는 없죠. 도복 방지용 비료 중에서 규산이 안 들어간 게 없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는데 규산 자체 규산처럼 효과가 나는 거는 그게 드뭅니다. 규산이 효과가 좋군요. 네, 그렇죠. 효과가 규산 효과가 좋죠. 도복 방지에는 효과가 좋은 거니까. 제가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걸 좀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비료의 종류가 뭐 웃거름, 이삭거름, 뭐 도복방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육에 도움이 되는 비료라는 게 흔히 웃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이삭거름은 그럼 뭐죠? 밑거름이라는 거는 작물을 심기 전에 처리하는 비료를 밑거름이라고 하고 그럼 밑거름을 이제 흔히 우리가 드론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밑거름도? 밑거름을 드론으로 이제 입재 상태니까 그거는 입재 살포기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양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밑거름은 드론으로 하기 좀 드론으로 적절하다. 하기에는 좀 너무 밑거름은 그러니까 액제로는 안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꼭 드론으로 필요할 수가 없고 필요하죠. 그렇죠.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뿌리는 거니까 그 경작지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별 제한이 없으니까.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뿌리고 갈고 뭐 그러면 되니까. 이제 웃거름은 이제 씨앗을 심고 애가 씨앗이 날 때. 네, 작물이 있는 상태니까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출입하기도 좀 그렇죠. 어렵고 그런 제약이 있으니까 그걸 드론으로 치는 건데 밑거름을 제외한 모든 비료는? 작물이 난 다음에 치는 거는 전부 다 뿌려주는 거는 전부 다 웃거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웃거름을 결실이 좋게 하는 비료도 있고 네. 거의 농민분들이 잘 아시는 NK라고 하는 것이 NK. 거의 네. 이 결실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꽃이 잘 피게 해주는 그런 것도 그런 액상 비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거름을 제외한 흔히 말하는 모든 웃거름, 그러니까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뿌리는 모든 것들은 액체 비료로도 다 약이 나와 있고 충분히 그렇죠. 효과가 검증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삭거름은 그럼 흔히 뭘로 이삭거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삭거름은 결실이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뿌려주는 거름이에요. 그 결실을 좋게 하는 거니까 농약을 그 2차 수도작으로 보면 1차 때 말고 2차 때 뿌릴 때 섞어서 주면 되죠. 정리하면 완효성 비료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방제할 때 비료 좀 뿌리는 것만으로도 비료는 충분하다. 그렇죠. 특별히 뭘 할 필요는 네.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거의 완효성 비료를 씁니다. 그렇죠. 완효성 다 네. 쓰고. 알겠습니다.